황우석 박사에 대한 법적 절차가 8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대 파면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난자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한 것과 일부 연구비 횡령은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네, 서강대 이덕환 교수 모시고 황우석 박사를 비롯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2005년이었죠. 일명 황우석 사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에다가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서 줄기세포를 만들겠다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였습니다. 이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면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실어줬죠. 그런데 이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기도 전에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서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어났던 사태였습니다. 이 과학이 연구실을 벗어나서 정치하고 언론하고 결탁하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최악의 사태였습니다. 그 사태는 금방 수습이 됐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던 논문들은 철회가 됐고, 네.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학에서 파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절차, 연구비 사용하고 관련된 법적 절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우석 박사가 뭐 논문 철회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서울대에서 파면된 거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등으로 이의를 제기를 해서 8년 동안 이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고 질질 끌어왔던 게 이번에 이제 판결로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황우석 박사가 만들었다는 줄기세포가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고요. 또 외국의 학술지와 언론이 황 박사의 근황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예, 저희도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1월 중순경이었는데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네이처, 최근에는 뭐 뉴욕타임즈 그리고 국내 또 일간지가 이 황우석 박사의 근황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소개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황우석 박사가 뭐 어떤 지자체 장의 공개적인 행사에 참석을 해서 자기 재기를 좀 호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의도가 참 안타까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연구실이 아니라 언론이나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황우석 박사의 아주 잘못된 욕심이 아직도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봐서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도 또 우리 언론에 굉장히 장황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 문제 줄기세포는 정체가 불확실합니다. 배아 줄기세포, 배아 복제를 한 줄기세포는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에서도 그렇게 판정을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문적으로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포, 정체불명의 세포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억지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그 특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우리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려던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충분히 벌을 받았다. 우리나라 과학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기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황우석 박사의 황우석 박사가 주장했던 목표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는데 언론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심지어는 안현수 선수하고 비교를 하는 칼럼도 봤습니다. 이 안현수 선수 경우처럼 황우석 박사를 다른 나라에서 빼가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비교죠. 그런 주장에 대한 답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이처가 한 4쪽에 걸쳐서 황우석 박사의 근황을 소개를 했는데
그 근황을 소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세계 과학사에 아주 오래도록 남을 굉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적 관심사였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개한 건데 그 보도가 있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사설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그 황우석 박사의 제기를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 황우석 박사의 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황우석 박사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어디엔가 그 사설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애완견 복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분명한 거는 대법원에서도 확실하게 확정 판결을 내린 서울대 복직은 불가능한 거고요.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줄기세포 연구 또는 생명공학 연구에 책임을 맡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자체부터가 잘못 알려졌던 거죠. 그래서 황우석 박사의 제기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럼 뭘 뜻하느냐 했을 적에는 그렇게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황우석 박사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줄기세포의 연구가 좀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황우석 박사가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줄기세포 연구가 아주 그 왕성했던 2005년 황우석 박사에 의해서 줄기세포 연구가 이루어졌던 때와 비교하면은 국가 연구개발비의 투자는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줄기세포 연구를 포기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 줄기세포 연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가 우리 생명공학계가 세계 줄기세포 연구를 주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황우석 박사도 시인했듯이 환상이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지. 우리가 실제로 줄기세포 연구에서 그 선두라고 주장할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할까요? 줄기세포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앞으로 상당한 그 응용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가 그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2004년, 2005년에 이미 충분히 그 경험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력을 해야지 되고 보장된 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그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하고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 발전 과정을 살펴가면서 윤리적인 문제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회적인 관심도 수용을 하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보다 냉정한 판단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